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통으로 다 녹화할게요. 저번에 나눠서 녹화했더니 조회수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통으로 녹화했을 때 20회, 나눠서 녹화했을 때 6회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전체 뉴스를 녹음할 거고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밴드에서 키시고 들으셔도 되고요. 세로로 전체 화면 하거나 세로로 보시면 저를 따라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탑픽이었죠. 애플카 가세 미래차 패권 전쟁 붙는다고 합니다. 읽어드리죠. 애플카의 핵심은 김영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플카의 핵심은 자체 설계한 새로운 방식의 배터리다. 배터리 셀은 더 키우는 대신 모듈 단위 없이 곧바로 배터리 팩을 제조해 공간을 확보하는 모노셀 디자인을 사용할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아닌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것으로 정해졌다. LFP는 주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는 LG화학 배터리가 있는데요. 중국 배터리가 이익을 본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은 손해를 보겠네요. 예,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LG전자 주식은 상한가를 쳤고요. LG 주식도 엄청 올랐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건 나중에 나오겠고요. 박한신 기자가 또 취재했는데요. 미래차 발톱 드러낸 IT 공룡들 현대차 전고체 배터리에로 말불한답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꾸준히 5위 내에 오르고 있는 현대 기아차도 전기차 자율주행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합종 영행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앱티브와 무려 40억 달러 규모의 자율주행 합작사를 설립했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개발해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오닉 전기차에 탑재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내재화도 꾸준히 흘러나오는 현대기아차 미래차 시나리오입니다.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그룹 연구개발본부장은 이달 초 열린 eGMP 간담회에서 배터리 제조사가 될 준비를 마쳤고 전고체 배터리 또한 연구하고 있다며 때가 되면 최신 배터리 기술을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네, 미래차 발톱 드러낸 IT 공룡들. 현대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가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한국 국민으로서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네요. 애플카, 중국가 손잡나, 속타는 K배터리. 네, 아까랑 계속 같은 내용이 나는데요. 지금 배터리 순위를 한번 보시죠. LG화학 1등입니다. 24.6%, KATL 2위죠. 23.7%, 파나소닉 19.5%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더 가져가게 되면 LG화학은 조금 더 뒤처지게 되겠네요. 이 때문에 애플이 중국 배터리 업체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로서는 세계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의 협력이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다. 배터리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LF 방식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애플이 자율주행 택시나 셔틀 등 공공 서비스에 이용되는 차량 목적으로 LFP 배터리를 전략적으로 채택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애플이 자체 설계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애플의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IT 기기 설계는 직접 하지만 제조는 중국 등에서 하는 방식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아직 애플은 시작인 단계입니다. 자,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카드, 네이버는 예비 허가 통과, 토스 카카오페이 보완하라는 지시가 내어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나오죠. 데이터가 자산이다. 데이터가 돈이 된다. 데이터가 사업 아이템이다. 라고 했는데 드디어 데이터로 사업을 하는 은행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29개 기업 중 21개사가 예비 허가를 받게 됐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은행이 여전사에서는 국민, 우리, 신한, 현대, BC카드와 현대캐피탈이 예비 허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답,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 가장 많은 기업이 예비 허가 문턱을 넘었다. 그 외 미래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이 예비 허가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말 본 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중에서 신한이 가장 AI의 선두주자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적극적인 것 같고요. 신한 지주의 신한은행, 신한카드도 있죠. 국민은행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박한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쌍용차에 대한 내용을 계속 나오는데요. 쌍용차의 공적자금 의견도 사는 대주주 역할 안 하면 지원 안 할 듯 합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세금 투입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쌍용차를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쌍용차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직후 평택 지역 정치권 인사를 중심으로 사는의 책임론과 공적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실화할 경우 쌍용차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이 경우 쌍용차는 최대 3개월의 시간과 추가 자금을 벌게 된다. 쌍용차로서는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하흐라고 하더라고요. 오토모티브 측과 매각 협상을 벌일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쌍용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책 금융에 손에 달렸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죠. 쌍용차 아무됐든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달린 만큼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 이재용 기자가 취재했네요. 예, 기자 이름이 이재용인데 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 11조 확정 역대 최대 취재했습니다. 자, 이 회장의 법적 상소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법정 상속 지분은 배우자인 홍 전 관장이 3분의 1, 자녀들은 각 9분의 2입니다. 상속세 제호는 상속인들이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경영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지분을 매각해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운 만큼 이 부회장 등 유족은 현행법에 따라 5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속세 제호 너무 지금 부족하죠. 상속세 제호는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10살 때부터 준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재원이 충분히 있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 제주 핑크스 골프장 SK주에 매각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향후 성장 동력 투자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지난달에도 본사 사옥으로 쓰던 서울 중구 SK 명동 빌딩을 SKD&D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매각가는 약 900억 원이다. SK네트워크스는 확보한 자금으로 렌털 등 신성장 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네트워크스랑 SK는 지금 다른 회사입니다. SK네트워크스는 최태원 회장이 아니고요. 그의 사촌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죠. 자, 다음 소식 드립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네요. 복싱 스타로 날아오른 4시 30분 새해 게임 4종으로 클린 히트 노린답니다. 4시 30분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고요. 게임 회사 이름입니다. 자, 4시 30분에 가장 집중력이 강하다고 하죠. 그때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면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4시 30분에 못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시는 분들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취재해 드릴게요. 모바일 스포츠 게임 복싱 스타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4시 30분이 내년에 총 8종의 모바일 PC 게임 타이틀을 새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자, 8종이면 어마어마하죠? 연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렌털 글로벌 1위 노리는 코웨이 구독경제 수출 관련된 내용이고요. 코웨이는 상장사죠. 넷마블이 인수를 했습니다. 특히 코웨이는 말레이시아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를 제치고 정수기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최초로 정수기 렌털 서비스 도입은 물론 할랄 인증을 통한 무슬림 고객 잡기가 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해외 시장의 성장성을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웨이 주식 한번 보시죠. 코웨이는 전통적으로 주가가 계속 강했습니다. 자,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어요. 매각 앞둔 대한전선 두 달 새 시총 2배로 고민 커진 IMM. 예, IMM이 사모펀드인데요.
대한전선을 매수했다가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점점 몸값이 커지니까 좀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네. 2달 전에 800여 원이었던 주가가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으로 올랐죠. 매각 예상가도 5천억에서 9천억으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 9천억이나 되는 몸값을 주고 살 매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대한전선 지분 54.94%를 가진 사모펀드 IMMP인데요. 예상 가격은 5천억 정도였습니다. 당시 8,800원대 주가의 경영권이 붙는 웃돈 30%가량을 포함한 수치인데요.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에비타라고 하죠. 배수를 적용한 기업가치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한전선의 최근 5개년 평균 삼각전 영업이익이 700억 원에 시장에서 평가하는 삼각전 영업이익 배수 EV 멀티플 10대 매를 적용하면 기업가치는 9,700억가량입니다. 매각 대상인 54.94%의 지분가치는 5,30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가가 1,500원대로 올라서면 해당 주식의 가치는 9,000억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대한전선은 지난해 매각에 나섰다가 500kB 이상 초고압 케이블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는 바람에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주요 인수 후보가 해외 전략 투자자 SI인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이라는 장애물이 생기면서 매각을 한 차례 미룬 것입니다. 여기에 거래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인수 후보군이 더욱 줄을 수 있는 셈입니다. 너무 비싸서 해외 사람이 사야 될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살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죠. 자, 국내에서는 대한전선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자, 권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양에 관한 기사인데요. 이영 낮추자 너도 나도 분양권 다운 계약 안 잡냐 못 잡냐. 분양권 다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분양권 양도세 세율은 50%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55% 수준이고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분양가가 9억 5,2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10억 의 거래는 단순 계산으로 양도차익 3억 5천만 원에 55%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만 1억 9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도가를 7억 5천만 원으로 계약하면 양도소득세는 6천만 원에 그칩니다. 불법이지만 1억 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아끼는 셈입니다. 방금 매도가 7억 5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요. 분양가 6억 5천만 원을 빼면은 분양권은 1억이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분양권이 3억 5천만 원이었죠. 이렇게 분양권의 가격을 내려서 신고를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줄이기 위해서 다운 계약 하시는 분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서울경제가 취재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시장경제 부정하겠다는 건가? 네, 1가구 2주택법 정말로 나오네요. 정말로 이게 통과될지 모르겠는데요. 진성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추진하는 법안인데요. 다주택 보유에 대해 세금을 더 물릴 수 있지만 복수의 주택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23조에 명시된 사유재산권을 흔드는 처사다.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시장경제 원리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 119조 1항에는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상 기본권이 행복추적권 10조와 거주 이전권의 자유 16조를 훼손할 수도 있다. 그렇잖아도 적은 부동산 매물이 더 줄어들어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결국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 전월세 공급은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매물 부족이 심화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쌍용차 마인드라 하흐 법정관리 사전협의 실사도 완료.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고요.
계속 쌍용차 관련 내용 나오죠. 쌍용차 마인드라 하흐 법정관리 사전협의 실사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관련 맵을 한번 볼게요. 지금 진행 상황인데요. 쌍용차 11년 만에 또 기업회생 신청 주요 일지입니다. 2009년 1월 9일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2월 6일 법원 쌍용차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했고요. 2010년에 쌍용차 매각 공고 우선협정 대상자로 인도 마인드라 그룹 선정했고요. 쌍용차 마인드라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2011년 쌍용차 기업회생 절차 종료 신청했습니다. 잘 되느나 싶었는데 법원 쌍용차 기업회사 종조 종료 결정했고요. 그런데 2020년 1월에 마인드라 2022년 쌍용차 흑자전환 계획 산업은행에 제출합니다. 2,900억 원 규모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사는의 자금 지원 요청했고요. 4월 3일 마인드라 쌍용차에 신규 자본 투자 거부를 했습니다. 마인드라 쌍용차에 400억 원 일회성 특별자금 투입했고요. 마인드라 쌍용차 지배권 포기하고 새 투자자 모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느는 쌍용차의 7월 만기 대출금 900억 원 만기 연말로 연장을 했는데요. 마인드라는 새 투자자 나오면 대주주 지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하흐 오토모티브 홀딩스 쌍용차 투자에 관심 보이며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쌍용차 3차례 연속 감사 의장 거절당했고요. 쌍용차 외국계 금융기관에 600억 원 대출 원리금 상한 연체를 공시했습니다. 쌍용차는 지금 사는 대출 900억 원 만기 도래했는데 기업 회생을 신청하고 말았네요. 쌍용차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U 화이자 백신 승인 반전의 시작. 미국은 모더나 백신 첫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화이자 백신 맞고 2차 접종을 앞두고 있죠. 정현진 기자가 취재했어요. 영국 코로나 변종발 금융시장 불안, 세계 증시 국제 유가 급락했다고 합니다.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이날 세계 증시를 흔든 건 영국발 변종 코로나 공포입니다.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강한 변종이 영국에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이 영국발 항공편에 대해 잇따라 빗장을 걸어 담갔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인근 국가를 비롯해 캐나다, 러시아, 인도, 홍콩 등이 영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뉴욕주도 영국발 항공편 승객의 입국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이현주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보유 주식 보유 예외 기간 10년으로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5년이었죠. 길어지면 좋은 겁니다. 더 투자를 장기적으로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에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날개 단 게임 산업 연매출 7조. 예, 정말 많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게임 산업은 수출 효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은 2010년부터 10년간 연평균 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게임 산업 수출액은 66억 달러, 7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요. 게임 산업은 지난해 약 64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약 16% 비중에 해당합니다. 게임 산업이 수출 효자 역할을 하면서 게임업계 위상도 달라졌고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빌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재단 이사장이 게임업계 최초로 올해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보관문화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게임 백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읽어보신 분들 한번 코멘트 주시죠. 다음 내용은 이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가 푹 빠진 CJ 비비고 만두 K푸드 역사 새로 썼다. 매출 1조 돌파했답니다. 예, 만두로 1조를 팔았네요. 굉장합니다. 글로벌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 뻗어 있는 슈완스의 강력한 유통망을 통해 비비고 만두를 공급합니다. 또한 슈완스와의 협업을 통해 한식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CJ는 슈완스를 인수했었죠. 슈완스를 인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력한 유통망이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벤처 스타트업계 복수 의결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건가요? 것 같다는 건가요? 복수 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환영한다고 합니다. 코스포는 복수 의결권은 창업자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어가면서도 대규모 투자 유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디지털 경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복수 의결권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수 의결권은 원래 주식이 하나에 의결권이 하나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요. 벤처기업에 한해서 이거를 해결해 줬습니다. 복수 의결권은 한 주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주가 만약 10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표이사는 한 주만 가지고도 이 복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가지고도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니까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이 논리대로 흘러갈까요? 그거는 모르죠. 자, 정치 관련 기사인데요. 기본소득의 역설. 기본소득 아십니까? 기본소득은 요새 정치권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자,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했다. 다만 엄격한 기존 고용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실험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에 기본소득을 실직자들에게 지급했다. 현 제도에서는 실업수당을 청구할 때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받는 2,000명의 실험 대상자는 비슷한 혜택을 받는 기존 고용정책의 규제 요건을 적용받지 않았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고용에 미치는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반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만약 핀란드의 실험이 항구적이었다면 결과는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일시적인지 항구적인지 여부가 고용에 다른 함의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항구적인 기본소득의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일반균형 모델 으로 분석한 연구는 기본소득을 공동선의의 논리로 내세울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보여준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늘어난 정부 예산뿐 아니라 그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안은 고용, 소비 등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 국민 경제 차원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정말 어려운 단어 많이 썼네요. 기본소득 실패했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기본소득을 계속 영구히 준다고 실험을 했다면 성공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심재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삼성전자 상속에 관련 내용입니다. 1500일째. 네, 무슨 내용이냐고요? 1500일째 노래 가사가 아니고요. 사법 리스크에 갇힌 유삼성이란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준법 감시 제도와 관련된 연방 양형 기준 제8장이 기업 문화를 송두리째 바꾼 제도로 평가받는다. 준법 감시 제도를 유도한 양형 기준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감시 보고하는 내부 시스템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사례는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성정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지인은 이사회 산하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두어 위법 사안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독일 지멘스가 2006년 분식회과 공급 횡령, 뇌물 제공 등 위법 행위로 100억 유로, 약 13조 7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위기를 겪다가 2017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에 올라선 것도 전담 준법 감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기업 쇄신 노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경영 판단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풍토가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경영 판단의 원칙이란 기업인이 기업을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미국 판례에선 이를 인정하고 독일 주식법에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 산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경영인도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죠. 근데 이재용이 했던 이것은 실수일까요? 고의일까요?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 주겠죠. 근데 고의가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법인 것 같습니다.
자, 민동훈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내 차에 광고판 붙이고 돈 받는다. 시범 사업 승인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내 차에 광고판만 붙여두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붙이시겠습니까? 네, 저는 고려할 것 같은데 얼마 주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규제 특례 심의위는 5개 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5개 광고가 교통 안전과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실증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소유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자, 윤세미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첫 백지 수표회사 스펙 상장 최대 7천억 조달했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는 스펙의 상장으로 이동통신,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등 기술 부분 회사의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퓨전 펀드가 이미 투자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엔 주식 투자 강풍을 타고 스펙 바람이 유난히 뜨거웠다. 레피니티브 집계에 따르면 올해 뉴욕 증시에서만 235개 스펙이 상장해 748억 달러를 조달했다. 지난 10년치 조달액을 합한 것보다 많다. FT는 SVP 인베스트먼트 상장은 소프트뱅크가 이 같은 스펙 열풍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펙을 통한 기업 공개가 전통적인 기업 공개보다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펙이 많이 상장돼 있죠. 스펙은 뭐냐면 먼저 돈을 모아 상장을 하고요. 그 상장 회사가 비상장 회사를 인수해서 그 비상장 회사가 우회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게 보편화돼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지겠죠. 자, 우경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방역성규 성공 박수받던 한국지행 르노삼성 노사 갈등은 극복을 했는데 정작 차는 잘 안 팔린다고 노사 갈등은 극복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한국지행 르노삼성 노사 갈등은 극복 못했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기아차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는 나왔는데 여기서는 안 나온 것 같고요. 네, 기아차는 현대차와 같이 노조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협의를 잠정 합의안을 내고 투표까지 통과시켰죠. 현대차는요. 자, 다른 차들도 잘 협상이 돼서 합의안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민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자동차 반도체 부럽지 않다. CJ 비비고 만두 매출 1조 원. 예, 아까랑 같은 내용이고요. 이 맵이 한번 보시면요. 맵이 인상적이었어요. 국가별 단위 억 원인데요. 미국은 4,200억 원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예, 역시 나라가 크니까 많이 팔리네요. 유럽에는 180억 원이 팔렸고요. 베트남 160억 원, 일본 650억 원,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1,600억 원이 팔렸다고 합니다. 비비고 만두만 가지고 1조를 판 CJ 대단합니다. 이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임과 금융이 만나면 어떤 일이 선봉에선 맏형 넥슨은 이전부터 핀테크 등 금융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지주사인 NXC는 2017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지분 65.2%를 취득하며 금융업에 첫 발을 디뎠는데요. 이듬해인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지분 80%를 4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지난 3월엔 NIS 인드라펀드 지분 92.23%를 1,140억 원에 취득했고요. 넥슨은 이미 신한은행의 입맛에 맞는 요건을 갖췄는데요. 넥슨의 지주사인 NXC인데요. 여기 오타네요. 트레이딩 플랫폼 개발을 위해 설립한 아키스를 통해서다. NXC는 지난 2월 자산관리의 문턱을 낮춰 전문 용어의 생소함과 거래 과정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아키스를 설립했다. 특히 대화형 기반의 도입부와 타이쿤 게임,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요소를
도입한다고 밝혀 주목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주요 소비층인 밀레니엄 Z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게임처럼 할 수 있는 주식 거래를 선보인다는 전략입니다. 밀레니엄 Z세대를 겨냥한 신한은행과 협업해 내놓을 서비스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아까 제가 신한은행이 AI 부분에서 선두를 치고 나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XC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넥슨의 지주 회사입니다. 넥슨하고 같이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해하기에는요. 자, 조재길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테슬라 나 떨고 있니? 2024년 애플 전기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품 소싱 능력을 갖춰 실제 차 생산에 나서면 상당한 파괴력을 지닐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애플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를 위해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목표가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라고 합니다. 애플 대 테슬라 재밌겠네요. 애플 대 구글. 전선에서는 지금 구글과 애플이 핸드폰을 장악하고 있는데 삼성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핸드폰 하드웨어를 생산하고 있죠. 애플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테슬라 겁니다. 자, 애플도 소프트웨어를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오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플카의 논란, 테슬라 가속 페달 밟을까?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주가 향방은 결국 어떤 미래 비전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투자회사 오펜하이머의 콜린 러쉬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전기차에 그치지 않고 완전 자율주행차 등 미래 이동수단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테슬라가 생산한 100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지금도 도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이점이 될 것이라며 테슬라는 1조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김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빙거 최고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한다고 합니다. 빙거는 금융사 플랫폼인데요. 금융사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 B2B뿐 아니라 소비자에 직접 다가가는 B2C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국내 1호 해외 송금 서비스인 렐레 트랜스퍼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돈을 송금할 때 부담하던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가이고요. 동남아시아, 유럽 등 23개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 간 대출 서비스인 랜딩 사이언스는 누적 취급액이 536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한상춘 기자가 썼죠. 한상춘은 이코노미스트라고 불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번역 부분이 좀 인상적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페이고라고 하십니까? 저도 페이고가 뭔지 좀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페이고라고 하면 아무런 카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지고 그냥 스토어 밖으로 나가면 자동 결제되는 걸 페이고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요. 정책의 이름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1990년대 후반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추진된 정책 이름인데요. 페이고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일반 경직성 부문을 삭감하고 폐위한다는 얘기고요. 대신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쪽으로 몰아준다. 고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클린턴 정부 때는 이 정책을 추진해 재정 수지를 균형으로 개선하고 신경제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고성장 저물가의 이상적인 골디락스 국면을 누렸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근무하는 오바마 정부 때도 이 정책을 부활해 추진했었죠. 자, 바이든 정부의 정책 어떻게 될까요? 한국경제 사설인데요. 벼랑 끝 쌍용차 또 정치적 해법으로 흘러선 안 돼. 미래차 경쟁 속에 언제 내연기관이 사라질지 모르는 판에 무차별 혈세 지원은 더 큰 혼란과 트라우마를 자초할 뿐이다. 마인드라는 올 들어 약속했던 2,300억 투자를 철회하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노골적으로 압박 중이다. 정부가 상용차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국고를 제 주머니처럼 여기는 부실 기업과 무책임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부와 국민이 호구 잡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든 사설이니까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고요. 오늘부터는 매일경제도 좀 취재를 해드릴 텐데요. 매일은 아니고요. 가끔씩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성백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인상 깊어서 퀸스 갬빗이라는 체스 천재를 소재로 최근에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인데요.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강추할 만큼 인기작입니다. 퀸스 갬빗은 체스 용어로 게임 초반에 4편의 졸, 파운, 장기할 때 쫄 아시죠? 하나를 내주고 중앙을 장악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주인공 베스 하머는 천장에 가상의 체스판을 그려서 상상력으로 자기 자신과 체스 게임을 둡니다. 세계 최고 실력자인 러시아 선수와의 결승 경기에서도 위기에 봉착하자 천장을 바라보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미리도 보며 결국 승리를 얻어냅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넷플릭스 요거는 정기구독 가입하셔야 보실 수 있죠. 이용건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500억 원 최고 몸값들의 무대 NBA가 23일 개막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이 23일이니까 개막을 하겠네요. 이번 시즌을 보강하기 위해 지갑을 연 구단들 씀씀이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듯합니다. 미러키 벅스는 이 시즌 연속 MVP를 따낸 팀 핵심 선수 야니스 아덴토쿤포 키 211cm에게 5년간 약 2억 2,82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계약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계약 시점이 뒤로 갈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지만 평균 연봉으로 따졌을 때 약 505억 원입니다. 이는 NBA 역대 최대 규모이자 북미 4대 스포츠에서도 가장 높은 연봉입니다. 미국에서는 프로농구가 가장 연봉이 높다고 하네요. 강우석 기자가 소카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소카 IPO 속도 상장 주관사의 미래에셋 대우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소카가 사업 모델 특례나 테슬라 상장, 이익 미실현 속 요건 등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만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소카 매출액은 2,567억 원, 영업손실은 716억 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30% 늘었지만 영업손실도 53%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손실도 409억에서 81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SG 프라이빗 으크리아 송현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0월 600억 원을 투자하며 소카의 기업 가치를 약 1조 1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자, 영업손실 700억 내는 기업 1조 1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2,600억 원에 도달하는데요. PSR로는 매출액 대비 4배가 넘네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데이터 말씀드렸죠. 타다로 축적한 데이터가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든 데이터를 갖췄고요. 데이터 기업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리고 밀레니엄 Z세대 어린 세대들이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였죠. 소카도 보통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기사인데요. 김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회생하던 정유주 변종 코로나에 출렁한다고 합니다. 제 정유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유주는 지금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석유왕 존 록펠러 아시죠? 설립한 록펠러 재단이 화석 연료 투자와의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107년 역사를 자랑하며 500억 달러의 기금을 굴려온 록펠러 재단의 라지브 샤 대표는 지난 19일 화석 연료는 미래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빠르게 제로에 도달할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 같은 신에너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에도 오일을 쓸까요? 정유를 쓸까요? 아니면 없어질까요? 태양광을 쓸까요? 신재생 에너지를 쓰게 될까요? 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죠. 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멀리 보는 PEF, 극장 등 코로나 피해 업종 베팅합니다. 사모펀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입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백신이 도입되면 컨택트 업종이 가장 빠른 속도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투자은행 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PEF 운용사 케이스톤 파트너스는 CJCGV의 신주 및 CJCGV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메자닌 중순위 채권 약 2천억 원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케이스톤은 이를 위해 CJCGV의 최대 주주 CJ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신주 전환 시 케이스톤이 보유한 CJCGV 지분율은 20% 내외로 CJ에 이어 2대 주주가 됩니다. 예, 사모펀드가 이렇게 극장, CJCGV 누구도 지금 투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곳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정말 이제 사람들이 다시 영화관에 가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투자하시면 되고요. 영원히 안 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코로나가 지금 언제 끝날지 점점 모르게 됩니다.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 듯 또 끝날 수도 있고요. 자, 강두순 기자가 취재했고요. 하나솔루션의 수소 본능, 미국 저장 업체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수소 탱크 제조업체네요. 20일 투자은행 IB 업계에 따르면 하나솔루션은 미국 수소 탱크 제조업체인 딜레이 홀딩스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인수한 건 아니네요. 이는 딜레이 홀딩스는 지분 100%를 인수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인수 금액을 수백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B 업계 관계자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고압으로 압축해 저장해야 하는 만큼 고풀집 탱크의 생산 기반 확보는 수소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소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기업이 이와 관련해 인수합병 M&A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전자 백색가전 특허 건수 미국서 1등 했다고 하는데요. 순위를 한번 잠깐 볼까요? 1위는 LG전자입니다. 몇 건인가요? 154건이네요.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86건이고요. 3위는 어디일까요? 하나, 둘, 셋. 한번 맞춰볼까요? 하이얼입니다. 중국 회사죠. 79건이고요. 구글 70건, 월플 미국 회사죠. 55건, 아마존 44건, 미디어그룹 37건, 도시바 일본 회사죠. 16건, 애플 14건, 파나소닉 13건. 우리나라 백색가전 특허 출원 현황 정말 대단하네요. LG전자 오늘 상한가 쳤던데 그럴 만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쳤던 거는 애플카와 관련된 소식이었기 때문인 걸로 파악되고 있죠. 이종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삼성전자, 네,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지분세 11조 플러스 알파로 확정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부자는 고민이 많네요. 예, 요 그래프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입니다. 삼성전자 4.18%, 평가액이 15조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345억, 삼성생명 20% 2조 7천억, 삼성물산 3% 6천억, 삼성 SDS 16억 18조 9천억. 네, 정말 많습니다. 세금이 11조나 된다고 하니 정말 크네요. 네, 이 세금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희 회장 측에 저희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혜린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007 제임스 본드 맞아 제작사 MGM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MGM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로키, 하녀 이야기, 바이킹스 등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했다. 가장 큰 재산은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로 저작권은 댐자크 LLC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침묵, 늑대와 함께 춤을, 레인맨, 터미네이터 등의 판권도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TV 채널과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에픽스도 갖고 있죠. MGM 기업 가치는 부채 등을 포함해 55억 달러, 6조 868억 원으로 추진되는데요. MGM은 최근 몇 년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원하는 매각가를 제시한 인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MGM의 저조한 실적이 계속되면서 최대 주주인 헤지펀드사 앵커리지 캐피털 그룹이 다시 MGM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네, 아까 CGV는 다시 될 걸로 보고 사모펀드가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MGM은 또 잘 안 될 걸로 본다고 하네요. 여기는 그래도 영화관은 아니고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기사를 읽어보고 장점과 단점, 네, 여러 가지 뷰를 봐야겠죠. 박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홈트계 넷플릭스 펠로톤 운동기구 제조업체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그 영상을 보면서 운동하는 것이 지금 인기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밖에 못 나가고 하니까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는데요. 그 영상을 제공하고 운동기구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펠로톤이고요. 그 업체가 운동기구 제조업체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으로 가면서 실내용 바이크 등 운동기구 공급난이 심화되자 아예 직접 제조기업을 사들인 것이다. 21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펠로톤은 프리코를 4억 2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펠로톤은 내년 초까지 이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980년대 설립된 프리코는 러닝머신, 실내용 바이크 등 각종 실내 운동기구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프리코는 그동안 체육관, 호텔, 아파트, 대학 등 상업시설에 운동기구를 공급해왔다. 펠로톤은 실내용 바이크, 러닝머신을 판매할 뿐 아니라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실내 운동 콘텐츠를 제공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뉴스 간추려 보았고요. 네, 저희 밴드에서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치시면 기사들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주위 분들한테 널리 뿌려서 많은 분들이 경제를 알고 더 똑똑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